1928년 항생제가 없던 세상은 위험한 세상이었다. 정원에서 생긴 작은 긁힘 하나, 감염될 수 있는 작은 상처, 벌레에 물린 자국 하나, 이 모든 것이 죽음을 의미할 수 있었다. 당시 의학은 미생물 앞에서 무력했다. 의사들은 환자들이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항생제가 등장하기 전 세균 감염은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였다. 의사들은 상처를 소독할 수는 있었다. 감염된 팔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세균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의학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그때까지는 한 스코틀랜드 과학자가 실수를 하기 전까지는 이것은 계획된 발견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 사람의 지저분함이 어떻게 페니실린으로 이어졌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1928년 8월)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 알렉산더 플레밍은 기적을 찾고 있지 않았다. 그는 세균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는 뛰어난 연구자였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정리정돈이 잘 된 사람은 아니었다. 그의 실험실은 혼란스러웠다. 페트리 접시, 세균을 배양하는 작은 유리 용기들, 사방에 흩어진 메모들, 진행 중인 실험들. 그곳에서 그는 포도상구균을 연구하고 있었다. 심각한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이다. 8월이었다. 그리고 플레밍은 휴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서두르고 있었다. 샘플을 정리하고 멸균하는 대신 그는 여러 개의 배양 접시를 실험대 위에 그대로 두었다. 그중 일부는 공기에 노출된 상태였다. 그는 불을 끈다. 문을 닫는다. 그리고 떠난다. 그 후 며칠 동안 실험실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비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공기 중을 떠다니다가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내려앉는다. 1928년 9월 이상한 페트리 접시. 플레밍이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남겨둔 접시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하나씩 대부분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세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한 접시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곰팡이가 배양을 오염시켜 놓은 것이었다. 마치 오래된 빵에 생기는 것과 같은 종류였다. 보통이라면 이건 실험을 망쳐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이상한데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발견했다. 곰팡이 주변에는 고요함이 있었다. 세균이 사라져 있었다. 깨끗하고 텅 빈 원이 곰팡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마치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긴 것처럼 보였다. 플레밍은 그 접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대신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다. 혹시 이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고 있는 걸까? 세균과 싸우는 곰팡이. 플레밍은 그 신비로운 곰팡이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을 새로운 배양에 옮겼다. 그리고 매번 결과는 같았다. 곰팡이가 자라는 곳마다 위험한 세균들이 사라졌다. 이 생물은 페니실리움 노타툼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물질에는 이름이 붙여졌다. 페니실린. 플레밍은 놀라운 발견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물질이 포도상구균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한 세균들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폐렴과 디프테리아를 일으키는 세균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물질이 인간의 세포에는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다. 플레밍은 생물학자였지 화학자는 아니었다. 그는 이 물질을 순수한 형태로 분리할 수 없었다. 페니실린은 불안정했다. 빠르게 분해되었다. 1929년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그 후 10년 동안 의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잊혀진 채로 남아 있었다. 1940년 옥스퍼드 대학교. 10여 년이 흐른 뒤 옥스퍼드의 한 과학자 팀이 플레밍의 연구를 다시 살펴보았다. 하워드 플로리, 에른스트 체인,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 그들은 깨달았다. 페니실린이 감염에 맞서는 강력한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과제는 막대했다. 어떻게 환자를 치료할 만큼 충분한 페니실린을 생산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다. 제대로 된 장비도 없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있었다. 그들은 실험실을 임시로 만든 곰팡이 공장으로 바꾸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사용했다. 용기, 튜브, 심지어 오래된 실험 장비까지.
그들은 순수한 페니실린을 분리해내려 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첫 실험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페니실린을 투여받은 감염된 쥐들은 살아남았고 투여받지 못한 쥐들은 죽었다. 처음으로 분명한 증거가 나타났다. 이 물질은 치명적인 감염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세계는 전쟁 중이었다. 병사들은 총알 때문에만 죽는 것이 아니었다. 감염된 상처로 죽어가고 있었다. 궤저와 폐혈증으로 의학은 기적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1941년 첫 번째 진짜 시험이 찾아왔다. 감염으로 죽어가던 한 환자에게 페니실린이 투여되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남았다. 노란 가루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페니실린이 필요했다. 페니실린은 어느 순간 시간과의 싸움이 되어버렸다. 1943년부터 1945년까지 항생제 혁명. 생산은 미국으로 옮겨간다. 불과 몇 년 만에 플레밍의 곰팡이는 연합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된다. 영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은 페니실린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다. 작은 실험실 실험들은 산업 규모의 생산으로 넘어간다. 거대한 발효 탱크가 작은 배양을 대체한다. 생산량은 빠르게 증가한다. 부상당한 병사들에게 페니실린은 거의 기적과 같은 존재였다. 한때 확실한 죽음을 의미하던 감염이 이제는 치료될 수 있게 된다. 절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던 상처도 치유된다. 전쟁이 끝날 무렵 수백만 회분의 약이 생산된다. 그리고 의학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선다. 항생제의 시대. 1945년 인정. 1945년 알렉산더 플레밍, 하워드 플로리, 그리고 에른스트 체이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페니실린의 발견은 의학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한때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질병들, 폐렴, 폐혈증, 상처 감염, 이제는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수상 당일 플레밍은 단순히 기뻐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경고를 남겼다. 만약 페니실린이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면 미생물은 이에 맞서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내성을 갖게 될 것이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경고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현실이 되었다. 의학을 바꾼 우연. 알렉산더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발견할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었다. 과학은 종종 치밀한 계획을 통해 발전한다. 하지만 때로는 호기심이 그 방향을 이끈다. 공기 중에 곰팡이, 잊혀진 실험. 왜? 라고 질문한 한 과학자. 오늘날 항생제는 2억 명이 넘는 생명을 구해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어질러진 실험실에서 어딘가 잘못된 것처럼 보였던 하나의 페트리 접시에서 시작되었다. 오늘의 브레인 스낵이었습니다. 항생제 시대를 연 우연한 발견.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은 과학적 발견은 무엇인가요?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브레인 스낵에서 만나요.